안녕하세요. 지옥 같았던 고부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만끽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고부 갈등, 결혼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제게도 그 고부 갈등으로 인한 끝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이혼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제 이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친구가 싫다고 한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어 결혼까지 가게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때 제가 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복잡한 일을 만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한 가지 당부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직장을 자주 바꾸지 말 것이었어요. 저는 한 직장에서 10년을 넘게 일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 당시에도 한 군데를 꾸준히 다니지 않고 여기저기 이직을 하거나 심지어 직종을 바꾸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그것이 자유로운 남편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쯤에는 꽤나 걱정이 됐어요. 처녀 시절엔 제가 일을 해서 벌어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만약 제가 임신과 출산으로 일을 못할 때 자유롭게 떠난다면 집에 생활이 돌아가지 않을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육아휴직 후 복귀할 때까지만이라도 지금 직장을 유지해달라고 했죠. 그때만이라도 안정적인 생활이 되어야 하니까요. 남편은 잘 따라주는 듯 했어요. 이것 이외에 제 결혼에 걸림돌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모가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시부는 저를 참 아끼셨는데 시모는 꼭 시부가 없을 때 저를 무시하거나 듣기 불쾌한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제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반감을 가지며 아들을 내조하기 힘드니 일을 그만두라며 몇 번 제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처음에는 맞벌이로 살기 힘들다고 좋게 말하고 넘겼는데 딸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부터 그 불쾌한 행동과 말투가 더 늘었어요. 심지어 제왕으로 낳을 수밖에 없다는 의사결정에 병원까지 찾아가 꼭 자연분만으로 낳게 해달라며 난리치시곤 했어요. 그리고 딸을 임신했더니 자긴 손녀는 필요 없다며 출산날 산부인과에 찾아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시부는 저를 찾아오셔서 용돈도 주고 가셨고 딸아이 예쁘다며 좋은 말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뒤로도 시부는 저와 만날 때마다 몰래 제 손에 용돈을 쥐어주기도 하셨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이상적인 분이셨거든요. 저는 딸애를 낳고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갔어요. 시모는 결혼 전부터 일 그만두라고 난리치시더니 육아휴직 중에는 더 강요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제까지 해온 경력을 잃는 것도 싫었고 경력이 단절돼서 다른 직장으로 가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시모에게는 항상 상황 봐서 알아서 하겠다고만 했죠. 그러던 중 딸애가 5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의 출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을 눈치챘던 날이었죠. 새로운 직장이 깐깐하다는 것을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있던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으로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별다른 말도 내색도 않았기에 잠자코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제가 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가야 했어요. 폰 수리점이 남편 직장 근처에 있었기에 근처에 갔다가 남편 점심시간이랑 겹치는 걸 보고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 싶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지금 당신 회사 근처인데 점심 같이 먹지 않을래? 오랜만에 외식하고 싶어. 뭐? 지금 전화하면 어떡해. 그런 건 미리 이야기했어야지. 나는 벌써 밥 먹고 일하는 중이라 안 돼. 들어가는 길에 포장이라도 해서 들어가서 먹어. 어? 그래. 점심시간은 항상 똑같으니까 이 시간이면 아직 밥 안 먹었을 것 같아서 연락한 거야. 그럼 끊을게. 저는 전화를 급히 끊었지만 이내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기랑 같이 왔을 걸 알면 밥을 먹었더라도 잠깐 나와서 애기 얼굴은 보고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아니라면
나와서 제게 직접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화를 끊는다? 이상한 마음에 저는 집들이 때 보았던 남편 직장 부하를 보고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를 하고 물어봤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영준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저번에 저희 집에 집들이 왔었죠? 사모님, 안녕하셨어요? 애기가 너무 예쁘네요. 그런데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폰 수리하려고 들렀다가 남편 잠깐 보려고 왔는데 혹시 많이 바빠요? 모르셨어요? 어떡하지? 뭔가 말하기를 꺼려하는 그 모습에 제가 채근하니 그 사람이 말해주더라고요. 며칠 전에 사직서 쓰고 이제 더 이상 출근 안 하시는데요. 제 머릿속은 캄캄해졌어요. 일을 그만두다니 그것도 스스로 퇴사를 했다고? 저는 일단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바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신 일 그만뒀다며? 당장 집으로 와. 제 목소리에 심상치 않음을 느낀 남편이 쭈뼛대며 집으로 들어온 건 30분이 지난 뒤였어요. 당신 일 그만뒀다며? 어떻게 나한테 말 한 번 없이 그만둘 수가 있어? 아니, 권고사직이나 해고도 아니고 스스로 사직서를 쓴 이유가 도대체 뭐야? 여보, 일단 흥분 가라앉히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거기 진짜 힘든 직장이었어. 일하는 동안 불편한 일도 진짜 많았고 사람 답답하게 만들어서 탈출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자기도 잘 알지만 나한테 오는 일도 너무 많고. 그렇다 해도 당신 지금 혼자 벌고 있는 중이잖아. 당신이 그만두면 당장 다음 달부터 카드값이며 공과금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직 애도 어려서 내가 지금 당장 복귀하기도 힘든데. 결혼 때 한 약속을 이렇게 어겨버리는 건 뭐야? 내가 최소한 육아휴직 때만은 일 그만두지 말라고 했잖아. 여보, 걱정하지 마. 나 여기보다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어. 돈 많이 주고 힘든 데보다는 돈 적게 주고 시간이 넉넉한 곳으로 이직해서 공무원 공부라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었지. 솔직히 회사원은 내 성격이랑 안 맞아. 내가 당장이라도 직장 알아볼 테니까 아버지한테는 이야기하지 말아줘. 아버지 알면 또 나한테 잔소리 엄청 퍼부으실 테니까. 사회 초년생도 아니고 이 일 시작한 지 10년이 넘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성격이랑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자 저는 급히 오른 열 때문에 뒤로 기절할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시부에게 이르지 말라는 그 말이 어찌나 화나는지 저는 냅다 소리부터 질렀어요. 야,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 딱히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진짜 생각이 있는 거니? 머리가 잘 붙어있기는 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 갓난애기 두고 그만두겠다는 결론이 나와. 당신이 자유로운 영혼인 건 알겠는데 나랑 같이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으면 최소한 나는 제외하고서라도 이 아무것도 못하는 애 먹여 살릴 걱정 정도는 해야 정상 아니야? 우리가 왜 아무것도 없어. 당분간은 차나 집 담보로 대출해서 생활비 하면 되지. 게다가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퇴사한 거야. 사람을 아무 생각 안 하는 사람처럼 만들지 말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한창 벌어야 할 나이에 쉬면서 대출해서 생활비 하자는 말이 쉽게 나와? 스스로 사직서 쓰고 나오는 바람에 실업급여도 못 받았잖아. 경고하는데 이틀 안에 취직해. 안 되면 나 진짜로 가만 안 있을 거야. 당신은 당신 가정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내 가정이야. 당신이 망치게 그냥 둘 수 없다고. 저의 분노에 남편은 제게 변명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길로 밖으로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취직 자리라도 알아보러 나갔나 보다 했는데 1시간 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모에게서요. 시모는 제게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했어요. 갔더니 남편이 떡하니 시모 뒤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딴청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순간 이놈이 시모에게 뭔가 이야기했구나 싶었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당연히 남편이 잘못한 거니 저는 거리 낄 것이 없었어요.
내가 왜 오라고 했는지 짐작하니? 아니요.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어요? 뻔뻔하기도 해라. 영준이한테 다 들었어. 남편 앞길 막는 게 그렇게 좋아? 네 남편이 다 생각이 있어서 일 그만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애를 잡으면 어떡해? 하라는 내조도 안 하고 그렇다고 사근사근하기를 해? 남편이 일을 못하면 네가 일을 하면 되잖아. 그런 일로 왜 애를 힘들게 만들어? 앞길을 막다뇨.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애가 아직 5개월인데 일을 그만두는 게, 그것도 와이프한테 상의도 없이 그만두는 게 그럼 정상이에요? 게다가 언제는 일 그만두라고 그렇게 상하셨으면서 아들이 퇴사하니까 이번에는 저더러 돈 벌라고 떠미시는 거예요? 네가 말이 통할 것 같은 사람이면 얘도 이야기를 했겠지. 매번 네가 이렇게 애 기를 죽이고 혼을 내니까 얘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 아니야. 네 잘못이라는 생각도 좀 해. 매번 남편 탓만 하면 기분이 좋아? 누구는 화를 내고 싶어서 내요.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저도 화 안 내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당장 돈 나갈 것도 많은데 직장을 나오면 누가 돈을 번단 말이에요. 제가 일해서 돈 벌면 돼요. 그렇지만 애는요? 영준 씨가 육아 전담할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애 태어나고 1년은 모유 수유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육아를 해야 한다는 말에 남편이 급히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육아 같은 거 못해. 취직 자리도 알아봐야 하고 면접 보느라 나가보기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처갓집에 맡기면. 말을 말지. 뭐하러 기름에 불 붙는 짓을 하는지 기가 차지도 않는 그 말에 저는 심호가 있다는 생각도 잊은 채 남편에게 버럭 소리쳤어요. 왜 당신이 싼 똥을 우리 엄마한테 치우라고 하는 건데? 야, 너 내 아들한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게 시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뭐, 똥? 일 그만둔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니? 그리고 사부인 집에서 일도 안 하시고 노는 걸로 아는데 손녀 하나 봐주실 수도 있지. 어머님, 매번 저한테 출가 외인 하셨죠? 친정도 남의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남의 집에 애를 어떻게 맡겨요? 남편 시간이 남고 돌아서 할 일이 없는데 애라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머님은 뭐 하시는데요? 어머님도 일 안 하시는 건 마찬가지시잖아요. 딸이라서 싫으셔도 손녀딸인데 어머님이 직접 보시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시아버지 내조를 하잖니.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 와중에 애를 보라고 해?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하실 거 아니시면 저희 집안일에 빠져주세요. 그리고 당신 쉬는 동안 육아 안 할 거면 나 아버님한테 당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물어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솔직히 지금 당장이라도 시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때까지는 이혼 생각은 없었고 조만간 해결되면 굳이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 협박 아닌 협박에 결국 울상을 지으며 육아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저는 예상보다 반년 빠르게 직장에 복귀하게 됐죠. 남편에게는 면접 볼 땐 제가 연차나 반차를 쓰고 나올 테니 애는 다른 데 맡기지 말라고 말해둔 상태였어요. 제가 복귀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벌어야 생활이 돌아가거든요. 제가 바라던 대로 남편은 정신을 차린 듯 보였어요. 그런데 사건은 해결이 됐지만 시모와의 골이 더 깊어진 것을 느끼게 됐어요. 남편은 백수 생활이 몸에 맞는지 취직 준비에 전념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정말 공부를 하려나 싶어서 주의를 줬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애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냐며 도리어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제가 돈을 벌고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자는 생각으로 놔뒀는데 하루는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일 잘하고 있니? 괜찮아. 공백 기간도 짧아서 문제 없지. 이런 말 미안한데 당분간은 애 못 봐줄 것 같아. 엄마 어제 손가락 다쳐가지고 애 못 봐. 마음 같아선 계속 보고 싶은데 의사가
당분간은 손 쓰지 말라고 하네. 그 어린 것이 마음에 밟히는데 일로 바쁜 너한테 이야기하기도 미안하고. 뭐?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우리 애를 봐? 한 달 전쯤부터 김서방이 우리 집에 애를 자주 맡겼어. 취직 준비한다길래 그러라고 했지. 너 알면 신경 쓰니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이야기 안 했는데 손을 다쳐버려서. 이 미친놈이? 저는 입으로 쌍욕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친정엄마 앞이라서 참았는데 전화를 끊고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되고 그 생각만 계속 나더라고요. 저는 결국 열이 받아서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는 남편도 애도 없더라고요. 애가 어디 있나 싶어 남편이 간 곳을 찾다가 켜진 노트북이 보이더라고요. 거기 카톡이 로그인되어 있는데 최근 카톡을 읽어보고는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취직 준비, 면접 준비로 애를 맡겼다고 이야기해놓고는 친구들이랑 골프, 당구, 볼링이나 치면서 유유자적하게 놀았더라고요.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애는 처갓집에 맡겨두고 지 혼자 즐기면서 놀았다는 걸 알게 되니 배신감과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이 애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거실에 제가 앉아있는 걸 보고도 남편은 태연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오늘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자기한테 말 하나 전해주려고. 우리 엄마가 손가락을 다쳐서 이제 우리 딸 못 봐준대. 너 지금까지 우리 엄마한테 애 맡겼어? 내가 당신이 싼 똥 우리 엄마한테 치우게 하지 말랬지? 그건 면접 준비한 거야. 취직하려면 면접도 보고 여기저기 일자리 알아보러 다니기도 해야 하잖아. 애 데리고 가기 힘든 곳에 갈 때만 맡긴 거야. 그래서 한 달 내내 맡겼어? 그래, 맡겨도 돼. 대신 돈 내. 용돈도 안 드리고 애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당신이 사위면 사위답게 행동해야지.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당신도 잘 알잖아. 진짜 한두 번이었다니까. 내가 벌써 다 듣고 왔거든? 그리고 너 면접이랑 취업 준비도 아니었잖아. 골프, 볼링, 당구. 그래, 백수 친구들이랑 이런 거 하면서 돈 쓰니까 기분 좋았어? 돈 없으면 배송 알바라도 해. 파트타임으로 알바라도 하면 되잖아. 아무리 봐도 이건 당신 의지의 문제지. 왜 우리 집 일에 우리 엄마까지 끌어들이는 건데? 뭐? 말 적당히 해.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뭘 어쨌는데. 일 그만둔 거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도 좀 쉬고 싶어. 숨도 쉬고 싶다고. 애만 보고 있으면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그러게 왜 일을 그만뒀어? 내가 집에서 쉬면서 육아하고 있는 줄 알았지? 보니까 쉬어 보여서 한다고 한 거잖아. 근데 생각보다 힘들지? 솔직히 나는 지금 당신이 화내는 건 관심도 없어. 당신이 육아한다길래 내가 돈 벌러 나와 있는 건데 당신이 애도 안 보고 친정에 애 맡길 거면 내가 왜 돈 벌어서 당신 먹여 살려야 해? 그리고 우리 엄마 지금 손가락 다쳐서 절대 안정이라 애 절대 못 봐. 그러니까 이후로 친정에 애 맡길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애 보기 싫으면 직장이나 빨리 찾으라고. 아,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나는 당신 육아휴직 쓸 때 혼자 일하면서 먹여 살렸잖아. 그건 지금 생각나지도 않지?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쥐잡듯이 잡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생활비도 안 주고 애만 보도록 만들고. 나도 숨 좀 돌리자. 일자리 찾을 건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쉬엄쉬엄 하자고. 너 골프 치고 당구 치러 가려고 우리 엄마는 힘들어야 해? 둘 다 일을 해야 애를 맡기고 용돈이라도 드릴 거 아니야. 딱히 우리 엄마뿐만이 아니야. 어머님한테 맡기는 것도 맨입으로 맡길 거야? 그거 아니잖아. 맡기면 맡기는 대로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우리 형편에 그게 돼?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너야말로 이기적이잖아. 남편은 제 말에 반박할 말이 없었는지 아니면 아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건지 입을 꾹 다물어 버렸어요. 그래도 이 정도로 충격을 줬으면 정신을 차리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일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한 폭풍 전야였죠. 저희가 이렇게 대판 싸우고 한 달쯤 뒤에 걸려온 아버지 전화로 알게 되었어요. 딸, 너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아?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화가 났어? 네 엄마 요새 어떤지 모르지? 아유, 속 터져. 오늘 정신과 상담 받으러 갔다 왔어. 네? 왜요? 무슨 일 때문에? 말도 마라. 너희 시모가 전화 와서는 어떻게 딸을 그딴 식으로 키웠냐며 난동 부린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우리가 이런데 너는 오죽하겠냐마는 네 엄마는 몇 번 그렇게 전화로 한 소리 듣고는 영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시어머니가 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전화해서 내 욕하진 않았을 거고. 하는 말도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기도 안 차. 시모한테 손녀딸 맡기면서 돈 한 푼 안 주는 싹퉁머리 없는 년이라면서 아들 기죽이고 너 일하러 다니면서 유세 떤다고 하면서 딸년을 어떻게 키우면 그런 년으로 키웠냐고 막말을 짓거리는데, 어휴 진짜 내가 들어도 졸도할 것 같은 말을 그 여린 네 엄마가 들었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 거요. 어머니한테 애를 맡긴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을. 설마. 놀란 제 머릿속을 스친 건 그날 반항심 가득했던 남편놈의 얼굴이었어요. 반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번 한 번뿐이야? 아니면 몇 번 더 있어? 네 엄마, 네 욕만 했으면 그렇게까지 놀라지 않았을 거야. 어차피 엄마 성격에 시자 붙으면 다 별나다고 생각하고 넘겼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외손주까지 걸고 넘어지니 네 엄마가 그렇게 힘든 거야. 망할 할망구가 지 손주 딸이기도 하면서 아들도 아닌 딸한테 쓸 시간이 없다. 애가 외탁을 해서 싸가지가 없다. 손녀도 정이 가야 키워주지 않겠냐는 둥 뚫린 입이라고 내뱉는 말들이 전부. 에휴. 아빠의 충격적인 말에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이제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뭐 아는 게 있다고 싸가지가 있다 없다 하는지. 게다가 외탁을 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그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싫다고 하는 그 자세가 제게는 더 열받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애를 맡긴 건 남편인데 저를 헐뜯는 것도 웃기지만 그걸 왜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피우나요? 결국 마음 약한 우리 엄마는 따지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고 시모는 틈만 나면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고 뜯고 그런 말을 몇 번이나 들어가며 저에게 알리지 않으려 했던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 가슴에 깊이 박혀 저는 이를 꽉 깨물며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엄마한테 전화 녹음하는 기능 좀 알려주세요. 설정에 가면 다 할 수 있거든요. 통화 시엔 무조건 다 녹음할 수 있도록 해놔요. 그리고 다음에 어머님 전화 오면 여보세요만 엄마가 하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좀 들어줘요. 증거 남겨놔야 하니까요. 부탁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그러겠다고 대답했고 저는 전화를 끊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 집에 문제를 일으키는 남자와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고요. 성급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이렇게 찢어진 골은 다시는 메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렇지만 이대로 그냥 헤어지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가 당한 수모를 다 갚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틀 뒤 아버지에게서 녹음 파일이 도착했어요. 대답 없는 어머니를 향해 쏘아붙이는 말들이 제가 들은 것보다 더 무식하고 예의 없으며 더러운 말들 뿐이었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남편에게는 시댁으로 오라는 문자를 보내놨었죠. 시댁에는 시부와 시모가 함께 있었어요. 시모는 눈빛으로 제게 왜 왔냐며 묻고 있었죠. 저는 그 눈빛을 무시하고 시부에게 향했어요. 아버님, 남편이 얼마 전에 일을 그만뒀어요. 지금 전혀 취직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이혼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영준이가 일을 그만뒀다고? 언제부터 그만둔 거야? 벌써 3달이나 지났는데 취직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일할 생각은 팽개치고
친구들이랑 골프, 볼링이나 치면서 놀러나 다니고 있으니 제가 복귀하면서 우리 딸 육아라도 하라고 했는데 친정이며 시댁에 맡겨두고 놀러 다니기 바쁘더라고요. 영준이 이놈 어딨어? 지금 당장 오라고 해. 저 자식을 놔두고 지금 지 혼자 즐겁게 놀러 다니고 말이야. 인간이 덜 됐어. 아가, 내가 단단히 혼내둘 테니까. 죄송하지만 아버님, 영준 씨 때문만은 아니에요. 뭐? 그럼 또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누가 또 너한테 그런단 말이냐? 아버님은 모르셨겠지만 어머님께서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딸 맡기면서 시모 용돈 하나 안 준다고 뭐라 하시면서 제 딸이 외탁을 해서 싸가지가 없고 아들도 아닌 딸이라서 보기도 싫다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딸년을 어떻게 키우면 그렇게 싹퉁머리 없는 년으로 키우냐고. 여보, 아니에요. 나 그런 적 없어요. 얘 좀 봐.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어디서 시부 시모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래? 내가 너 결혼할 때부터 알아봤어. 얼마나 못된 년인지 이제는 가족 간의 다툼까지 만들려고 하고. 저는 그 모습에 아무 대답 없이 아버지가 전해준 시모의 폭언을 고스란히 두 사람에게 들려줬어요. 아니, 사부인은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손녀딸, 저한테 맡기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당신 그 잘난 딸한테 이야기하라고요. 돈 한 푼 안 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유세인지. 당신 딸이 그리 잘났다는데 일하면서 애는 왜 못 봐요? 아니면 당신이 봐주던가. 당신은 일 안 하고 놀고 있다면서요. 정말 모녀가 쌍으로 잴 수가 없어서. 시부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가고 그와 동시에 시모의 표정은 점점 사색이 되었죠. 잘 들으셨죠? 오늘도 친정어머니께 전화해서 폭언을 퍼부으셨더라고요. 목소리의 말투까지 똑같으니 발뺌하시기 어렵겠네요. 안 그래요? 시모는 결국 제 폰을 뺏으려고 했지만 결국 시부의 눈빛에 깨갱하고는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시부의 모습을 보며 한마디 더 했어요. 아버님,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에요. 더 화가 나는 건 아버님, 어머님 손녀인 제 딸에 대한 폭언이에요. 애가 외탁을 했다면서 손녀가 싸가지가 없다고 했대요. 아니, 고작 1년도 안 된 갓난애기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저뿐인가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하지만 애를 어머니께 맡기자고 한 건 절대로 제 의도가 아니라고요. 저는 남편이 육아를 해야 한다고 했고 우리가 용돈 드릴 형편이 안 되니 양가 부모님 집에는 당분간 맡기지 말자고 똑똑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왜 남편 혼자 독단으로 저지른 일에 저희 어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이 일로 정신병원까지 가셔야 하는 건데요. 시부의 얼굴은 거의 터질 것처럼 붉게 변해버렸어요. 시부가 딸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가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대로 말했어요. 시부가 시모를 돌아보더니 소리치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사돈 얼굴을 이제 어떻게 봐? 무슨 배짱으로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손주 하나 봐줄 생각을 못해. 그리고 애 봐주게 된 게 다 당신 잘난 아들놈 때문인데 왜 사돈 댁에 전화를 해서 이 난리를 쳐놓은 거야? 생각을 좀 하고 살아. 며느리가 당신 아들 사고 친 거 수습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도 모자랄 판에 시어른이 돼가지고는 하는 짓이라는 게 어휴,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아니 여보, 제 얘기도 좀 들어봐요. 얘가 일한다고 유세 떨면서 지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말대꾸를 어찌나 하는지. 그래서 내가 사부인에게 전화해서 한마디 한 거예요. 애를 잘못 키웠으면 부모가 책임지는 게 맞잖아요.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네 새끼가 책임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저 자식 내팽개치고 놀러나 다니는데 당신이 책임져야 되지 않아? 매번 이직을 밥 먹듯이 하고 그걸 옆에서 며느리가 잡아주지 않았으면 사람 구실 못했을 놈이야. 그걸 알고도 지금 내 앞에서 며느리 탓을 하고 싶어? 게다가 영준이 딸은 우리 손녀딸이야.
애들 얼굴은 시간 지나면서 바뀌기도 하고 그런 걸 왜 탁을 했니 뭐니?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니까 좋디? 좋아. 인생 말년에 이게 무슨 꼴이야? 당신 앞으로 사돈댁에 전화는커녕 연락도 하지 마. 그쪽에서 말 한마디라도 흘러나오면 당신은 나하고 끝나는 거야. 알겠어?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다 저 여우 같은 년이 잘못한 건데. 그렇게 말했는데 또 진짜로 말년에 이혼 당해볼래? 며느라가 미안하다. 내가 사돈댁에는 정말 얼굴을 못 들 지경이구나. 너한테도 물론 너무나 미안하고 바깥일로 바쁜 탓에 아들도 아내도 제대로 단속 못한 내 탓이 제일 크지. 아버님이 사과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저한테 유일하게 잘 대해주신 아버님인데 저도 아버님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어머님 이름만 나와도 경기 일으킬 정도라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영준 씨랑 저랑은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타이르고 애써도 결국에는 본인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왜 나 없는 데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난리야? 애초에 당신이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그리고 취직 준비한다고 잠깐 애 못 본 걸로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남편이 들어오더니 저한테 큰 소리 치더라고요. 지가 잘한 게 뭐 있다고 일이 기세가 등등한지 그 모습에 시부에 가라앉은 안색이 더 붉게 변했죠. 야, 너 일 그만둔 거 진짜냐? 너 그래서 지금 석 달째 일자리도 못 찾고 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자식 새끼 놔두고 놀러 다니니까 좋냐? 너 지금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해? 잘 알죠. 잘난 와이프가 또 시댁 와서 난리치고 있구만. 쟤는 내가 쉬는 꼴을 못 보잖아요. 저도 쉴 시간이 필요한데 매번 간섭하면서 잔소리만 하고 집에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힌다고요. 그래서 애를 네 엄마한테 맡기고 놀러나 다닌 거냐? 너 네 엄마한테 애 맡기면서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길래 네 엄마가 사부인한테 전화해서 그 난리를 친 거야? 어? 말해봐라.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어. 이 며느리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 돼야 하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그냥 엄마한테 애엄마 시간 안 되니까 잠깐 맡긴다고 했을 뿐이라고요. 손녀딸 맡아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다 해도 다 당신 잘못이잖아. 그러게 왜 나를 이렇게 갑갑하게 만드냐고. 갑갑해? 돈을 벌 생각도 안 하고 와이프가 번 돈 쓰면서 큰 소리는 엄청 치네? 그래 잘 됐네. 나도 갑갑하니까 이제 우리 헤어지자. 돈도 못 버는 남편이랑 나도 살기 싫어. 애라도 잘 봤으면 내가 평생 일해서 당신 먹여 살려도 불만 없었을 거야. 아니, 애가 12개월 될 때까지만이라도 잘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겠지. 어린이집 보낼 때까지 고작 6개월 남았어. 그 기간도 못 참으니 어쩔 수 없지. 이혼 책임은 당신한테 있으니 위자료 주고 우리 친정엄마 치료비도 줘. 그리고 어머님이랑 당신이 우리 딸에게 애정이 없어 보이니 내가 애 데려갈게. 혹시라도 친권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당신 아직 무직이고 언제까지 무직일지 알 수 없으니까. 그게 무슨... 장모님 치료비는 또 뭔데? 궁금하면 녹음 파일 보내줄게. 네가 무책임하게 애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나서 어머님께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 번도 아니고 네가 애를 맡길 때마다 무슨 소리를 하셨는지 똑똑히 잘 들어봐. 너희들만 싸운 거였다면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을 테지만 사부인께서 그렇게 되신 것을 들으니 이혼을 말릴 수도 없어. 영준이 너는 백순이 위자료 낼 돈도 없겠지. 못난 놈. 가정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위자료와 치료비는 내가 낼 테니 영준이 너는 시끄럽게 굴지 말고 합의 이혼하거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서 내가 낸 위자료와 치료비 내놔. 너는 밖에 내놓는 게 문제야. 정신머리를 내가 싹 고쳐줄 테니 집으로 들어와.
남편은 울상을 지으며 시부에게 집은 못 판다며 사정했지만 그 집은 시부의 명의라서 시부는 단칼에 자르더라고요. 저는 놈의 찌질한 모습에 코웃음을 치며 애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별다른 잡음 없이 이혼이 진행됐어요. 아마 시부의 마지막 배려 덕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한 지 3년이 지난 뒤 저는 동네에 있는 내과 의원에서 전 시모를 마주쳤어요. 제 품에는 이제 막 100일이 된 둘째 아이가 있었죠. 그 3년 동안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룬 상태였거든요. 전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아이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새 뭣도 모르는 남자 하나 꼬셔서 애까지 가졌니? 설마 우리 아들이랑 만나고 있을 때부터 만난 남자 아니니? 이번에도 정말 외탁을 강하게 했네. 그 집도 참 서운하시겠어. 저는 이곳에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전 시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밖에서 이야기하세요. 병원에 피해주지 마시고요. 어이구, 네가 다른 사람 걱정할 때니? 혼자 사는 거 힘들어서 아무 남자 만나서 후딱 결혼한 거니? 그래서 힘들어서 갓난 아이 안고 병원까지 왔어? 그래,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고 나니 힘들지? 이혼한 거 네가 잘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아니야. 우리 아들한테 천만 다행인 일이라고. 제가 이혼한 게 제 탓인 것 같아요? 다 당신과 당신 아들 때문이지. 어떻게 헤어지고도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세요? 저희 남남이니까 더 이상 저와 제 가족을 험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합의 이혼으로 제가 위자료 받고 양육권까지 다 가져왔어요.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친권 뺏기고 위자료 물어낸 거 아닌가요? 그것만 봐도 누가 잘못했는지 명명백백한데 왜 그걸 몰라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결국 병원 현관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친정엄마가 의사와 다정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날은 친정엄마 정기검진하려고 온 거라 절대 마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협조적이지 않은 전 시모 때문에 결국 또 마주하게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저기 네 엄마도 나오네. 잘 지내셨어요? 여전히 치료받고 계시나 봐요. 못난 딸 둔 것도 재주라 여전히 힘드시나 봐요. 그쵸? 대단한 따님이네요. 어떻게 이혼한 지 2년 만에 새 살림을 차리고 애를 만들어요? 염치도 없고 뻔뻔하기까지. 이런 거 보면 자식도 부모 닮는 거겠죠? 안 그래요? 전 시모가 한껏 비아냥거리고 친정엄마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그때 의사가 친정엄마의 앞을 막으며 전 시모를 향해 말했죠. 누구신데 저희 장모님께 그런 무례한 말씀을 하십니까? 게다가 여기는 제 병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 내고 소란 피우시면 곤란해요. 네, 이 의사가 재혼한 제 남편이었어요. 이혼 후 재혼 생각이 없던 제게 먼저 다가와준 착한 사람이었죠. 지금 남편의 헌신적인 마음에 재혼을 허락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시모는 재혼한 남편이 의사라는 것을 알고는 아연실색하더니 이윽고 시샘 가득한 얼굴로 제 욕을 퍼붓더라고요. 의사 양반, 당신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이 여자가 얼마나 여우인지 알아? 제 시부와 시모 사이를 이간질 시킨 것도 모자라 남편 앞길까지 막으려고 했던 나쁜 년이라고.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단단히 썩은 년이야. 없는 말도 지어내지. 있는 말은 소설을 써서 더 부풀리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도움될 일 없는 여자라고. 빨리 헤어지는 게 나을걸? 제 와이프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쪽 집안이랑 먼저 엮인 것뿐일 겁니다. 저는 제 와이프의 이혼 과정에 대해 다 알고 있고 제 장모님께서 들어야 했던 언어적 폭력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능한 남자보다는 제가 이 사람을 더 잘 지탱해 주겠죠. 막 출산한 와이프랑 갓난아기가 있는데도 제 즐거움 찾겠다고 가정은 나 몰라라 내팽겨치고 노는 남자보다야 의사인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전 남편을 돌려가는 말에 전 시모 표정이 보기 좋게 구겨지더라고요. 사실 지금 제 남편은 과거에 저와 엄마가 당한 수모를 듣고 나선 자기 눈에 띄면 대신 복수해주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기 좋게 남편 병원에서 마주한 거죠. 전 남편과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얼마나 쓰레기 같았는지 신속한 이혼 덕분에 저는 번듯한 의사 남편 만나게 됐네요. 정말 두 분께는 감사한 마음이에요. 알아서 떨어져 나가준 덕분에 좋은 사람을 만나 걱정 하나 없이 살고 있으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 영준 씨는 아직 공부한다고 들었어요. 공부가 잘 안 되나 봐요? 3년을 해도 안 되는 거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더 늙기 전에 어디 취직이라도 해야 재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긴 이것도 과한 참견이겠죠. 저희는 남남이잖아요. 제가 재혼했다고 해서 영준 씨도 그러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하긴 요즘 여자들 중에 고부 갈등 일으키는 시부모 있으면 너도 나도 싫다고 떠나가는 마당에 그쪽 아들이 재혼이 가당키나 하겠어요? 어쨌든 말이 길었네요. 그쪽 후회하라고 떠들어댄 거 맞고요. 할 말 없으면 제 눈앞에서 좀 꺼져 주시겠어요? 저는 한껏 전 남편 욕을 해줬어요. 뭐 욕이 아니라 걱정을 가장한 비웃음이었지만 얼마 전 지인을 통해서 전 남편이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한마디로 백수라는 거죠. 무능력한 아들 때문에 허리가 휘어지던 전 시부는 정말로 내놓은 자식이라 생각한 건지 돈도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내쫓았다던데 뭐 지인들 통해 들은 거라 카더라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전 시부랑 시모도 이혼 직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 시부는 아직도 제게 안부 문자를 보내시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이라 근황만 조금 알려주셨는데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전 남편이 뜯어 말려서 이혼 안 하는 대신에 받은 벌이 전화 금지령이었다고 하던데 친정엄마에게 전화로 욕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제 공격이 전 시모에게는 아주 제대로 먹힌 건지 전 시모는 제게 쌍욕을 날리며 한 대 칠 것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이 망할 년이 좋게 봐주니까 감히 우리 아들 욕을 해? 그래, 이 여우 같은 년아. 내가 너를 지금 죽여놓지 않으면 그만하세요. 저희는 이제 영 끊긴 사람입니다. 제 딸이나 제게 무례하게 굴면 예전처럼 참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때는 내 딸이 그 댁 식구였으니 내가 참았지만 지금은 참을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집으로 고소장 받고 싶지 않으면 그쯤 하고 물러나세요. 어머니의 강력한 한방에 시모가 주춤거리는 틈을 타 남편이 제게 다가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줬어요. 어린 아기와 저를 이리저리 살피던 남편이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세상에 얼굴 새파란 거 봐. 어르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못살게 굴 수가 있습니까? 제 와이프 이렇게 아픈 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충격받아서 병원이라도 가면 정신적 위자료 청구할 테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결국 의사 남편이 화내는 모습에 시모는 황급히 도망치더라고요.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고요. 부끄러운 걸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더라고요. 저와 친정엄마는 그 모습을 후련하게 바라봤어요. 아, 정말 속이 정말 뻥 뚫리더라고요. 그 후로도 저는 남편과는 정말 잘 지내고 있고 지금은 셋째를 임신 중이에요. 지금 남편이 워낙 능력이 있으니 무엇을 하든 제가 원하는 걸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셋째가 좀 크고 나면 직장에 복귀할 생각이에요. 돈 걱정은 이제 없지만 제게 직장은 새로운 활력소거든요. 이렇게 이혼하고 보니 고부 갈등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서 분란만 일으키는 미꾸라지 같은 남편놈은 빠른 손절이 답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물론 그렇다고 개념 없는 시모가 더 낫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제 이혼 스토리를 이렇게 글로 풀어보니 참 저도 많이 당했구나 싶네요. 저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행복해지려고 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나쁜 인연은 짧게, 좋은 인연은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